그래, 오늘은 어떤 이슈, 정리왕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나요? 사실은 제가 슬프게 2+2+2를 보내면서도 그래도 한켠이 가득 채워졌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바로 아시안게임 관련 소식 가지고 왔는데 어제 양궁에서도 또 반가운 금메달 소식이 있었고요. 네. 어제 축구 혹시 보셨습니까? 우즈베키스탄전. 2대2를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굉장히 힘들게 이긴 느낌이 들 정도로 좀 긴박감 있는 경기였고요.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많은 분들이 또 기뻐하셨겠죠? 예. 저는 우상혁 선수가 박수 막 유도하면서 맞아요, 이게 맞아요. 뭔가 관객들과 호흡하면서 경기를 이러면서, 좀 즐기려는 모습? 그게 이게 스포츠 아닌가 싶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이 너무 멋진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렇죠. 막 든든하고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었어요. 네, 지난달 말에 아시안게임 시작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는 추석 연휴랑 딱 겹치면서 연휴 기간에 자연스럽게 볼거리를 많이 제공을 해줬는데요. 이제 아시안게임 4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마침표로 향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아시안게임이 남긴 것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와 관전 포인트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1년 연기입니다. 1년 연기. 사실 많은 분들이 로고 보고 이거 잘못 표기된 거 아니야? 2023년인데 왜 맞아요. 2022년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실제로 명칭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지난해에 치러질 예정이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래서 비슷하게 미뤄졌잖아요. 그 도쿄올림픽도 2021년에 했는데 2020 도쿄올림픽이 맞아요. 로고였거든요. 네. 이것도 1년 미뤄졌었고 이번에도 이제 아시안게임이 동일하게 1년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1년 미뤄지다 보니까 축구 경우는 이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 멤버를 23세 이하로 꾸리는데 그렇죠. 이제 와일드카드 3장 주어지고 근데 똑같이 이제 도쿄올림픽이랑 이번에 아시안게임은 나이 제한이 24세로 변경됐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이제 이번 대회 치러지기까지도 우여곡절 많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 과거만 해도 이 국제 스포츠 유치는 뭐 그 국가적인 좀 명예, 경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2010년 들면서 이거 유치하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인식이 퍼졌습니다. 이게 특히 2014년에 브라질 월드컵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2016년에 리우 올림픽을 브라질이 2년 나라 내리 그냥 월드컵 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리고 나서 경제적으로 파국을 맞았습니다. 게다가 그렇죠. 게다가 우리나라 인천 아시안 게임도 한동안 빚더미에 고생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거 뭐 큰 대회 연다고 다 좋은 건 아니네 이런 인식이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만 유치를 희망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2000년 10년대 중반 다른 나라들이 막 꺼리던 시기 중국은 국력이 막 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붐이 일면서 막 유발 효과가 막 일어나고 막 집 지어놓으면 막 2배 되고 막 약간 이런 우리 고도 성장기를 따라오던 시기였는데 네. 당시에 이제 지금은 위기에 빠진 헝다그룹이 광저우 에버그란데라는 축구팀에 그렇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 막 영입해오고 막 난리도 난리였죠, 아니던 난리였죠. 시기가 요때군요. 그쵸. 딱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지원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 항저우만 혼자 지원을 하고 그래서 2022년에 경쟁률이 없었습니다. 단독 지원, 단독 유치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중국 상황이 이제 막 올라가다가 좀 좋지 않아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에는 자기들 잘 나가니까 그거 우리가 할 테니까 줘봐. 이러면서 가져갔는데 막상 지금 중국 경제가 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봉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뤄졌던 거고 네. 올해는 고금리 여파가 또 이어지면서 아까 그 잘 나가던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휘청하면서 위기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 경제가 휘청이는 지경까지 왔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1년 늦게 바로 이번 달, 지난달 9월 말부터 대회를 시작했던 겁니다.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통해서 이제 소비도 좀 늘고 좀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측면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이번에 대대적으로 어쨌든 모았어요. 이번 대회 45개 나라에서 12,500여 명의 선수가 참석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 기록했고요. 북한 대표팀도 5년 만에 국제대회에 복귀해서 참석을 알렸거든요. 작가님이 오늘 의상 맞춰서 입으신 거냐고 제임스 진짜. D님이 둘 다 후드티 입었다고. 저희가 오늘 스포츠 아이템이라서 혹시 그냥 바지는 청바지 아니요.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그 정도로 맞춰 입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 청바지를 입고 와가지고 혹시나 맞췄나? 네. 벌써 시작한 게 근데 아시안 게임이 진짜 벌써 이렇게 됐나 할 정도로 이제 곧 끝나가요. 맞아요. 이게 왜냐면 연휴를 끼다 보니까 연휴 때 그래 이러면서 보다 보니까 어느덧 훌렁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시작된 아시안 게임이 이제 눈에 띄는 장면도 많았고요. 눈에 띄는 기록도 많았고요. 또 때로는 아쉬운 장면, 또 생각지 못했던 논란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거든요. 네. 오늘 이제 대회가 남긴 것들, 과제, 키워드를 통해 앞으로 좀 하나씩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황금 세대입니다. 황금 반짝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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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 대회에서 기사에 제일 많이 언급된 표현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선수들이 다 감동을 많이 줬죠.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너무 좋은 모습들이었는데 그 많고 많은 경기들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경기를 꼽자면 이걸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에 승전보를 계속 전해줬던 종목 바로 수영입니다. 아, 맞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수영을 이렇게 잘해? 뭐 했다 하면 태극기가 계속 앞에 막 찍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말 진짜 유독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은 우리나라 수영이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생소하게 느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나마 박태환 선수가 2010년대 그 전부터 등장하면서 수영하면 박태환, 그렇죠. 박태환 하면 수영 이런 식으로 기량이 월등한 한 선수에 이렇게 의존하는 측면이 사실 더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완전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영 종목이 뭐 메달 받치라고 불러도 될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수영에서만 메달이 박태환 선수가 있었던 2010년 광저우 대회 때 메달이 13개였거든요. 이번에 메달이 22개입니다. 수영에서만 이미 크게 그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박태환 선수 이후에 우리 수영이 침체기를 겪었잖아요. 맞아요. 2010년에 박태환 선수가 있을 때 13개를 끝으로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는 금메달도 없이 은메달과 동메달만 있었고요. 지난 200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때는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도합 5개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이후에 불과 5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메달 수만 보면은 막 4배 이상 급증하면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거죠. 임금님 기획 캔디님이 한국 수영의 가능성을 본 대회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네. 전체 메달만 보면 그래도 중국이 많긴 하잖아요. 네, 전체 메달은 중국이 58개나 가져가긴 했습니다. 금메달 28개 포함해서. 근데 네. 중국은 워낙 또 선수층도 두터웠고 기존에 또 1위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사실 그 뒤를 잇던 게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이제 아시아 수영 2위를 자부해 왔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걸 거의 대등하게 따라잡은 거고요. 수영에서 나온 금메달 개수만 보면 우리가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시크한 매버릭님이 확실히 스포츠는 끌어주는 인물이 있어야 그 뒤에 퀴즈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되게 눈에 띄는 게 어느 한 선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선수들이 아주 골고루 기량이 좋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 전에 이름이 좀 알려져 있던 황선우 선수,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이미 좀 두각을 나타냈던 네. 황 선수는 물론이고요. 진짜 종목, 그러니까 수영 중에서도 그 세부 종목별로 정말 선수들이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는데요. 뭐 메달도 메달이지만 기록면 또 경기 내용면에서도 이전 대회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개인 8개 종목 또 단체 6개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 14개가 쏟아졌고요. 금메달은 남자 자유형 쪽에 좀 집중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많이 나왔고 나머지 메달들은 남녀도 가리지 않았고요. 또 50m부터 400m, 800m 막 다양한 분야에서 나와서 방금 댓글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박태환 선수들을 보고 자란 이른바 박태환 키즈들이 올해 꽃을 피운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그래서 나왔습니다. 이번에 보면 다관왕도 나왔잖아요. 네, 다관왕도 2명이나 나온 건 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와 개형 8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2관왕에 올랐고요. 김우민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 그리고 개형 800m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3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번에 수영 경기 보면서 진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곰팡이님이 네. 수영은 황금 시대로 전환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정말 앞으로 더 기대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번에 선수들 면면을 보면 굉장히 젊은 선수들도 많고요. 김우민 선수가 22살인가 그렇거든요. 네. 또 실력이 점점 성장형입니다. 늘고 있어서 기대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키워드 한국 수영의 황금 세대가 왔다. 이거 바꿔 말하면 황금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표현이 그래서 나왔고요. 당장 내년에 2월에 있을 도하 세계 선수권 대회 또 바로 내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도 열리거든요. 또 미래에 대한 기대를 키워줬습니다. 네. 네. 황금 세대의 활약 앞으로도 응원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메달이 전부는 아닙니다. 뭐 메달을 따서 잘했다라고
솔직히 하는 측면도 없진 않아요. 없진 않지만 메달이 전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선수들 기세가 워낙 좋고요. 막 웃으면서 신이 나서 막 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분위기도 좋아 보여서 더욱 기분 좋게 만들어졌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 황금세대라는 키워드 아마 이번 대회 끝나고 나면은 많은 또 기사나 기록들이 남겠지만 나중에 한국 수영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조련, 박태환을 빼놓을 수 없듯이 조련, 박태환. 그렇죠. 네. 아마 지금 이 순간 2023년 이 황금세대들도 하나의 변곡점으로 기억되지 않을까 싶어서 키워드로 하나 뽑아봤습니다. 네, 그 눈뜨면 고통님이 눈뜨면 왜 고통이에요? 눈뜨면 웃어야지. 눈뜨면 고통님이 수영 보는데 전율이 느꼈다고 기분이 너무 좋아졌다고 맞아요. 얘기하셨고 장미안 나는 미미님은 한국 펜싱도 발전하는 게 보여서 좋았습니다라고 맞습니다. 펜싱도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네, 앞으로도 좀 응원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수영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종목이잖아요. 이번에는 새로 도입된 대회들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바로 컴퓨터 게임, e스포츠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키워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예전에 오락실에서 진짜 많이 하던 건데. 라운드 1. 예.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요. 네. 이게 이번에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이 된 거죠? 사실 이번에 나온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여기가 PC방인지 아시안 게임인지 사실 처음 어리둥절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종목들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일단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키워드 스트리트 파이터 이거 정식 종목이고요. 네. 또 리그 오브 레전드 롤, 네. 또 배그로 유명한 그쵸. 배틀그라운드, 게다가 축구 게임, FC 온라인 등이 포함이 됐고요. 모두 7개 종목의 e스포츠가 이번에 정식 종목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그중에 4개 종목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e스포츠의 레전드 하면 우리나라의 그 페이커. 이상혁 선수가 출전하면서 선수촌에서 이 선수랑 인증샷 찍는다고 막 줄을 섰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저희 그렇죠. 뭐 컨텐츠로도 많이 소개가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번 대회에서도 e스포츠 분야에서도 선전을 했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메달을 다 땄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게임 산업 강자로서의 어떤 체면을 좀 살려줬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FC 온라인 종목에서 동메달을 따낸 걸 시작으로 해서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는 첫 금메달이 나왔고요. 세계적인 인기 종목인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는 강팀인 중국 대만을 연달아 꺾고 우리가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종목에서도 은메달을 기록하면서 야, 이거 게임 쪽, e스포츠 쪽이 또 다른 우리의 메달 바칠 수도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경우는 아들이랑 같이 봤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옆에서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뭔가 이제 사실 예전에 비슷한 게 이제 바둑 같은 게 그렇죠. 바둑을 모르면 사실 이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바둑 해설진이 막 형세 판단해주고 하는데 약간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e스포츠도. 알파고랑 대국할 때도 네티즌들이 뭔가 알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댓글을 못 달고 이게 무슨 상황이죠? 막 이랬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e스포츠 보면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저는 스트리트 파이터 출전한 김관우 선수 인터뷰가 그렇게 또 유독 또 떠오르더라고요. 뭐 성지영 앵커는 떠오르시기만 했겠지만 저는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후벼 팠나요? 왜냐하면 저랑 동년배예요. 그래서 40대 게이머로 정말 이분이 우리 이제 게임에서는 이제 고인물이다 이런 말 많이 하는데 30년 고인 한우물판 게이머로서 이번에 인터뷰가 화제가 되기도 했거든요. 네네. 박인규님이 어릴 때 오락실에서 100원으로 마지막 판까지 깨기 많이 했었죠 하셨고 임금님기의 캔디님이 오락실에서 나쁜 형한테 따조 뺏기던 시절이 생각나네요 하셨어요. 따조는 정말 옛날 사람인데요. 탈레오님이 아도겐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눈뜨면 고통님도 오락실에서 삥 뜯는 형들 많았다고 이 나쁜 형아들 기억을 다시 되새기시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동아리 활동할 때 사라진 친구들 찾으러 오락실 출동하고 막 그랬어요. 사실 그 문화가 이제 PC방 문화 이전에 오락실 문화가 있었죠. 근데 사실 이번에 보면은 이렇게 e스포츠도 주목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색 종목으로. 근데 이 이외에도 이 주력 종목이 아니었던 분야 많이 선전해 줬습니다. 특히 이번에 아까 바둑 얘기 잠깐 했었는데 바둑 같은 경우에도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부활된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출전했는데 바둑 같은 경우 이제 개인전에서는 좀 아쉬운 결과가 있기도 했지만 남자 단체전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또 바둑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년치 연봉과 메달을 맞바꾼 양궁 동호인 출신 직장인 선수도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이게 컴파운드 양궁 혼성전에서 은메달을 딴 주재훈 선수 얘기가 좀 많이 알려졌는데요. 이 올림픽 종목으로 이제 한국이 압도적인 성적을 내는 리커브와는 다르게
컴파운드는 좀 기량이 평준화돼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뭐 정확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리커브가 약간 오토매틱 운전이라고 치면은 컴파운드가 약간 리커브가 그 매뉴얼 운전이라 치면은 컴파운드가 약간 오토매틱 운전이다 보면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컴파운드는 기량이 평준화돼 있어서 매살 따기가 어려웠다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 선수가 이 대학생이던 지난 2016년에 우연한 기회에 이제 양궁 동호회에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활을 잡고 했는데 약간 너무 잘한 거죠. 동호인 중에서. 그래서 재능을 뒤늦게 발견하고 5차례 도전 끝에 태극마크까지 당한 케이스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근데 어찌 보면은 이제 이게 이 선수도 대단한 것도 있고 이렇게 아마추어 출신이지만 실력만 보고 국가대표로 뽑아준 협회도 좀 대단한 측면도 있는 거고 그게 맞물리면서 태극마크를 달긴 달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 주 선수가 지금 현재 한국 수력 원자력의 청원 경찰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휴직계를 내고 지금 출전했다고 합니다. 아, 국제대회에 참가하고 그렇죠. 이제 뭔가 훈련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진천 선수촌에서 이제 국가대표로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무급 휴직이었고 당연히 이제 부인이 허락을 해줘서 남편이 아이고. 수입도 없이 지금 있다 뭐 이런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제 막 누리꾼들이 막 댓글로 막 이거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부터 해가지고 사연도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사를 보면 약간 네. 행간의 기자도 약간 행간의 네. 의미를 담거든요. 그렇죠. 보니까 네. 남편이 벌어다주는 수입도 없이 아들들을 거의 홀로 돌보고 있다. 그렇죠. 이런 멘트를 보고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 막 보이는데 월급 주란 얘기죠? 제 댓글에 보니까 네. 무급 휴직이라니 수자원은 국가대표 내기 위해서 휴직게 된 저분에게 휴직 낸 기간 동안 월급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뭐 이런 네. 댓글도 있고 홍보팀 뭐하냐? 빨리 후속 기사 내야지. 네. 진급도 물론 뭐 1년 무급 휴가를 유급 휴가로 소급 적용하고 막 이런 쭉쭉쭉 막 댓글로 막 달리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이 뉴스 바사삭의 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만약에 월급이 지급된다면 우리 방송 때문인 걸로 일단 정리하고 가시죠. 네. 미라클님이 홍보팀 잘 보고 계십니까? 미라클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놓지 않으시고 끝내 국가대표님이 되신 그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네. 하고 박수 뭐 이렇게 보내셨어요. 네, 맞아요. 이우상님이 포상금 보시면 용서해 주실 것 같다고. 애국자라고 맞습니다. 제우티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에 새로 정식 종목들도 스포츠 팬들의 눈길을 좀 끌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바둑처럼 정말 오랜만에 기회를 잡은 종목들이 더 있었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롤러스케이트 종목이었는데 네. 사실 롤러스케이트에서는 이 안타까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은 좀 무거운 소식 다음 키워드에서 이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네 번째 키워드 0.01초입니다. 0.01초.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보셨을 것 같아요. 지난 2일이었습니다. 이 롤러 3000m 계주 결승전이었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마지막 바퀴까지 1위를 지켰어요. 사실 이거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 많이 보던 장면이에요. 쇼트트랙 보면 우리가 항상 이제 1위를 하다가 싹 들어오는 장면이고 그래서 금메달이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주자였던 정철원 선수가 결승전 직전에서 이렇게 무릎을 잡으면서 하려는 찰나에 그 동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역전이 된 거죠. 사실 워낙 찰나의 순간이라서 이게 역전된 건지는 사실 육안으로는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였는데 우리 선수가 이렇게 세리머니 동작을 한 반면에 2위로 들어오던 대만 선수는 우리 쇼트트랙 선수들이 하던 그 발 뻗기 네, 많이 보던 장면이죠. 많이 보던 장면이었어요. 그 쭉 뻗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결과를 탁 열어보니까 글쎄 1, 2위가 뒤집어졌던 겁니다. 그 차이가 0.01초. 그게 바로 네 번째 키워드 0.01초였고 네. 정말 육안으로도 구분도 힘든 그 짧은 시간 차이로 대만 선수들이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네. 우리 선수들 정말 어렵게 기회를 얻어 나온 경기였는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결국은 경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김밥님이 인생 경험했나요? 라고 하셨고 박인규님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임금님계 캔님이 역시 가장 위험한 마음이 방심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고 선수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다는 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많은 국민들이 뭐 질책을 한 댓글도 분명히 있긴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저 준비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좀 너무 안타깝다는 반응이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번 아시안 게임의 인상적인 좀 안타까운 장면으로 0.01초라는 키워드가 남게 됐고 네. 이번에 구기 종목 중에서도 좀 아쉬운 장면들이 덜어 나왔습니다. 네. 남자 농구와 여자 배구 아시안 게임에서는 그래도 메달권에 꾸준히 들었던 종목인데 이번에
17년 만에 각각 노메달을 기록했고요. 남자 농구의 경우에는 중국의 문턱을 결국 넘지 못하고 두 자릿수 이상의 큰 점수차로 패배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더 아쉬웠던 이유는 일본이나 중국 모두 사실상 2군 선수들을 파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언론들이 좀 아쉬움을 표했던 게 사실이고요. 네. 또 여자 배구의 경우에도 에이스였던 김연경 선수가 빠진 그 빈자리가 워낙 커 보였다는 평가가 나와서 또 아쉬움을 더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너무 잘 싸워줬었는데 이제 맞아요. 그다음에 또 네. 아시안게임에서 이러니까 좀 그 빈자리도 좀 많이 크게 느껴지고 그리고 내년에 또 바로 올림픽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좀 우려도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북한 선수들 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아, 이것도 정말 논란인데 저는 사실 뭐 우리 얘기 잠깐 하자면 어제 남자 축구 그 우즈벡 경기 보면서 너무 거친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엄원상 선수가 부상이고 맞아요. 결국 나갔거든요. 네. 지금 일본전도 뛸 수 있을지도 그러니까요. 지금 지켜보자는 얘기도 네. 나오는데 북한 선수들도 이보다 좀 앞서서 되게 과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계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일본과의 경기 때는 저는 북한 스텝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본 스텝이 물을 주려고 이제 일본 스텝은 일본 선수한테 주러 왔는데 어떻게 보면 남의 물을 뺏어 먹는 거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과격한 행동. 그 물을 달라고 그러고는 일본 뭐야 이러니까는 갑자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위협하는 모습이 네. 카메라에 그대로 잡혀갖고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저도 그 장면 봤는데 아니 저는 처음에 아무리 스텝이더라도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국 스텝이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었어요. 네, 다른 나라라 더 그랬고 또 뿐만 아니라 심판이 이제 페널티킥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결국 패배했는데. 사실 판정에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거는 경기 중에 얼마든지 있을 수야 있죠.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쳤고요. 특히 더구나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는 단체로 심판에게 약간 맞아요. 몰려들어서 너 때문에 졌다는 식의 어떤 걸 화풀이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부 언론에서 뭐 약간 깡패 축구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거친 모습을 보여서 이번 경기에 상당히 뭐 스포츠맨십과는 좀 거리가 있는 모습으로 좀 5점을 남겼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네. 이번 아시안게임도 이번 주말이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네요. 네, 정말. 이제 오는 일요일입니다. 네. 10월 8일 폐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딱 사흘 딱 남겨두고 있어요. 네. 뭐 마지막 날 폐막식 좀 빼고 생각해보면 하지만 이 과정에서 또 주목해볼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건 마지막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볼까요? 네, 바로 마지막 키워드는 2위 탈환입니다. 2위 탈환. 보니까 2위 탈환하고 약간 물음표를 붙여서 얘기하시네요. 네, 이게 제가 단정할 수가 없는 게 현재 3위입니다. 약간의 희망사항도 있고 네. 혹시나 2위 될까라는 건데 제가 지금 한번 검색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 바로 지금 현재 지금 메달 상황이 현재 아시안게임 메달 순위 검색해보면 오전이랑 변동이 없네요. 현재 일본이 37개로 2위고요. 네. 우리나라가 33개로 3위입니다. 현재 4개 차인데요. 금운동을 합친 메달 수는 우리가 148개로 일본보다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 기준으로는 3위로 4개 차이, 전체 메달로는 우리가 2위로 지금 1개 차이로 좀 거의 2위 경쟁을 각축을 벌이면서 지금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 선수단 원래 목표가 3위긴 했잖아요. 원래는 3위였습니다. 원래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50개, 종합 3위를 목표로 출전했었는데요. 예상보다 부진한 분야도 있었고요.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는 30개 초반에 좀 멈춰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남은 경기 중에 여전히 금메달 나올 경기들이 우리가 꽤 있다는 거고요. 또 그중에 한일전이 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일단 축구가 당장 토요일에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빼놓을 수 없어요.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일단 결승전이면 문제야. 꼭 봐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한일전이야. 문제야. 못 찾죠. 근데 토요일 밤이야.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무조건 봐야 됩니다. 그날 치킨집 불나겠네요. 불나죠. 네. 그런데 축구는 어디서 봐야 되죠? 축구는? 축구명가 MBC에서 보셔야 되죠. 그렇죠. MBC에서 봐야죠. 네. 그러니까 MBC에서 꼭 오시면 되는데 MBC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조율되지 않은 내용을 여쭤봐서 당황하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흥분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일본이 결승에 올라왔어요. 네. 토요일 밤 맞붙게 되는데 이게 사실상 메달 2개짜리입니다. 메달 2개짜리요? 우리가 지면 일본이 금이 추가되죠. 그러면 우리는 못 따고 거기가 추가되잖아. 그러니까 반면에 따오면 거기 걸 뺏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이거 제로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주목하고 있고요. 또 야구의 경우에도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1시부터 한일전 하고 있어요. 야구는 뭡니까? 어디서 봐야 됩니까? MBC에서 봐야죠. 야구명가 MBC에서 봐야죠. 지금도 중계하고 있는데
이 야구 결과 그리고 이 야구 결과 뒤에 주말에 중국이랑 또 야구를 붙어요.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야구에서도 메달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0대 0으로 지금 치열하게 맞아요. 게임이 진행 중이네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양궁의 경우에도 주말에 결승전이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궁에서 이렇게 수금을 좀 하고 말 그대로 수금이에요. 수금을 하고 구기에서도 수금하면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가라데가 남아 있어요. 가라데. 가라데 거기 또 수금 바치긴 그러네요.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사실은 2위가 조금 빠듯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스포츠는 공은 둥글다는 거. 그래서 사실 이게 지난 대회 때와 비교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많이 올라온 게 지난 2018년 아시안 게임 때는 우리가 금메달이 49개였고요. 일본이 75개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3위라도 그 당시에는 거의 26개의 차이가 났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2위를 탈환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갚아주는 셈이 되는 거고요. 또 설령 3위에 머문다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목표였던 데다가 격차가 굉장히 많이 좁아드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 올림픽을 앞두고 많이 선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임금님 비의 캔디님이 그냥 아시안 게임은 MBC. 그렇죠. 라고 아시안 게임은 MBC. 네. 참차님이 MBC에서 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시사는 어디입니까? MBC죠. 뉴스 바사삭입니다. 점심시간 MBC 뉴스 바사삭입니다. 점심시간 시사는 뉴스 바사삭. 뉴스 바사삭입니다. 네. 저는 이제 메달 색깔보다도 이제 우리 선수들이 그동안 너무 힘들게 또 준비를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후회 없이 다치지 않고 이 레이스를 잘 마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네, 어제 우상혁 선수 사실은 은메달이었지만 활짝 웃으면서 만족하는 모습 너무 감동을 줬고 사실 우상혁 선수가 그 직전에 세계 선수권 대회는 또 1등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 올림픽 때 또 열의를 또 인터뷰로 보여줬는데 약간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 같고요. 아시안 게임이 1년 미뤄지면서 아유 이번에 또 돌아왔네 싶지만 또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이랑은 또 바짝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년이 올림픽이죠. 이게 내년에 올림픽 내년 7월이에요 또 바로. 근데 우리 좀 9월 10월에 아시안 게임 하고 또 내년 초에는 세계 선수권 대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림픽 앞두고 빅 이벤트들이 이제 종목별로 나오니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서는 반갑죠. 그래서 지금의 이 관심 또 우리가 반짝한다고 또 소수 종목 관심 가져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이어진다 내년까지. 그래서 쭉 간다. 세계 선수권 내년 올림픽까지 스포츠 일정 계속 주목해 주시고요. 스포츠는 어디입니까? MBC. 기억해 주시길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아시안 게임 정리 이 정도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슈 정리 한 번씩 해볼까요? 네, 이제 키워드 쭉 띄워주시고 보면은 슬슬 이해가 되시겠죠. 일단 1년 연기된 벼르고 벼르던 아시안 게임이었다. 네. 중국이 경제난 속에 대대적으로 좀 열었다. 근데 여기서 초반에 특히 우리 추석 연휴를 기쁘게 해준 황금 세대가 희망을 줬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저랑 동년배의 스트리트 파이터 선수들을 비롯한 이 이색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꽤 선전했다. 네. 다만 그렇게 나온 종목들 중에는 0.01초 차이로 안타깝게 또 좀 아쉬운 장면들도 있었지만 또 그렇게 또 아시안 게임이 흘러가고 있고 이번 결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현재로서는 3위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위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글픽 그 글픽까지 마지막까지 MBC 꾸준히 봐주시면 2위 탈환 여부 3위 얼마나 또 격차를 좁히는지도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까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딩딩대학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